대종고 스님 서장 또 함께 보겠습니다. 서현모에게 답하는 편지 58이셨을 때 그대가 기별을 자주 붙이기에 편지를 종종 보내온 모양이죠. 현모는 관직명 현모각 박사, 자는 치산 서치산, 자호는 연산고사. 그대가 기별을 자주 붙이기에 내가 물소는 반드시 조복해야 되고 그런데 이 원숭이만은 죽여야 한다고 줄고 생각하였노라. 물소는 반드시 조복해야 되고 그런데 원숭이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수고운데 물소는 자주 나오죠, 어록에. 근데 주석을 보면 수고우는 팔식, 이는 봄바탕이 참되기에 조복만 하면 곧 선우가 된다. 착한 소. 원숭이는 전육시 안이비설신의 요 전육시 요것은 이제 끊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인다고 표현했고, 이 일은 총림에 오래도록 지내며 선지식을 옹골지게 자막하는데 잊지 않음이요. 오래도록 선지식에게 오래도록 가르침 받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뭘 위해서 공부하는 거냐? 절에 다니는 게 취미입니다. 오직 한 걸음 한 말씀 한 글귀 아래에 곧바로 알아차려서 빙빙 휘둘리지 않음을 귀하게 여길 뿐이니 깨닫는 게 귀한 거지. 사실대로 말하건대 말하자면 덜끝만 한 틈도 허용치 않는다. 앞에 표현에서 자주 기별을 붙인다. 이미 여기서 대종고 스님 뉘앙스가 담겨 있죠. 깨닫는 게 지금 중요한데 나랑 안부 묻는 재미가 뭐냐. 마지못해서 이렇게 곧바로라고 앞에 곧바로 알아차려서 빙빙 휘둘리지 않음을 귀하게 여길 뿐이다. 이것 또한 이 말조차도 곧바로라는 말도 마지못해서 말한 거지만 이미 굽어버렸고 입 벌렸고 소리 냈고 생각을 곧바로 뭔가 모양 한번 만들면 이미 굽어버린 거다. 이렇게 알아차렸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벗어나 버렸건을 하물며 가지를 끌고 넝쿨을 당겨서 경을 들고 교를 들며 이치를 말하고 이를 말하여 깨닫고자 하는가. 곧바로다 해도 이미 굽어버린 건데, 이미 늦은 건데, 한참 지나간 건데, 하물며 가지를 끌고 넝쿨을 당겨서 뭐 주렁주렁 갖다 붙여가지고 구경을 깨달을 수 있겠냐. 호덕께서 만약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두기만 하면 곧 번뇌니라. 티끌만큼이라도 뭔가 머물며 내지는 만들며 뭐라고 하든 간에 번뇌다. 물소를 아직 조복하지 못하고 원숭이를 미쳐 죽이지 못했을진된 설령 수없이 많은 도리를 말한들 나의 작은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느니라. 눈 뜨고 그 자리에서 시간 보내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 그러나 말하고 말 안 함도 입을 벌리든 다물든 모두 바깥쪽의 일이 아니니라. 눈뜬 입장에서 그러면 작용을
이렇게 작용하든 저렇게 작용하든 살리든 죽이든 바깥 일이 아니다. 눈 뜨기 전도 그러하지만 눈 뜨기 전엔 늘 갈등하는 거니까 다 바깥 일인 거고 뭘 쉬고 이게 답입니다. 갖다 들이밀어봤자 다 바깥 일이고 듣지 못했는가 강서노장께서 말하더라도 역시 너의 마음이요 말 안 하더라도 또한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하시니 곧장 짊어지고자 다짐했을진데 부처와 조사 보기를 마치 살아있는 원수같이 하여야 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은 그 뜻을 짊어지겠다. 깨닫겠다. 일대사이년 내가 한번 마주하겠다 다짐했다면 부처다 조사다 다 원수같이 해야 비로소 조금 상응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공부하여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마음을 내어 깨닫기를 구하지 아니해도 물소는 자연히 조복되고 원숭이는 스스로 죽게 되리니 기억하고 기억할지어다. 일으켜서 처음엔 이제 일으키는 모양을 안 쓸 수 없겠지만 희유한 인연이면 뭐 알아서 자기 발로 선지식에게 가고 알아서 그러면 혼자 한번 마주해보고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알아서 물소 조복하고 원숭이 죽고 하겠지만 그럴 인연들만 구제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제 봤던 것처럼 장구성처럼 뭐 부싯돌 부딪힐 때 번쩍하고 번개 내리칠 때 번쩍하고 그런 것만 이제 기다리는 거고 기꺼이 물 묻히고 흙 묻히고 하는 입장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일으켜라 이런 말도 하는 거겠지만 본인이 깊숙이 들어가졌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일부러 일으킴 또한 장애고 인연이 됐을 때 시절 인연 되었을 때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러면은 꼭 오래 걸려야 된다 이런 것 또한 아니고 아예 포기해라 조급할 거 없다 나머지는 자기 시절 인연이다 이러기 위한 말씀인 거죠. 다만 평소에 마음이 심의 식이 머물 수 없는 곳 잡을 수 없는 곳 버릴 수 없는 곳을 향해서 오직 이 화두 그러면 지금 편지받는 서현모가 이미 이걸 화두를 주셨던 모양이고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운문께서 똥막대기다. 이것만 들지언정 들지니라 간해라. 들 때는 평소에 총명 영리함으로 헤아려 재지 말지니 마음을 헤아려 사량하면 계산하면 이야기 만들고 딴 거 갖다 붙인다 자꾸 본인이 딴 거 붙이는 줄도 모르고 딴 거 갖다 붙인다. 총명하고 영리하면은 더 잘 갖다 붙인다. 10만 8천 리가 틀림없이 멀지 않으리라.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앞에 거랑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을 헤아려 사량하면 10만 8천 리가 틀림없이 멀지 않으리라. 이제 마음을 헤아리고 사량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니까
그러면 또 이제 딴 것도 만들어다가 그럼 서방총도 만들어다가 또 갖다 붙이고 요거 하면은 또 뭐가 좋아지고 이런 거 갖다 상상하고 설마 이 사량하지 않고 개교하지 않고 마음으로 해하지 않는 마음이 그래 옳다는 말인가. 돌 의성어 할 인셈이죠. 또 옳다는 이건 뭐냐. 잠시 이 일은 내버려 두겠노라. 편지 끝났어요. 화두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고 그냥 똥이다. 뭐가 붙여입니까? 똥이다. 그런데 이 화두를 들매 있어서 헤아리지 말고 재지 말고 사량하지 말고 또 사량하지 않고 개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음을 또 만드니까 그러면 열이 그러면은 그래 그거 옳다는 말이냐? 그럼 그 옳다는 또 뭐냐? 잠시 이 일은 내버려 두노라. 다음 편지 양 교수에게 답하는 편지. 이 편지는 68 이건 귀양살이 끝내시고네요. 장사의 장승상 집에서 그대가 올곧은 가운데 오히려 양 교수에게 보내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있어서 한마디 말 아래에 모두 다 해결해 버리니 이 일이 매우 뛰어나도다. 존중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만약 간혹 올곧은 가운데 불법을 보살펴준 몇 사람이 아니었으면 부처님법이 어찌 오늘날에 이르렀으리요. 역시나 이제 칭찬의 말씀. 자, 너와 같이 그렇게 올곧은 가운데 공부길에 있어서의 올곧음인 거죠. 당연히 불법에 있어서 이거를 인정으로 뭔가 봐주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 없이 올곧은 가운데 또한 또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중생 교화하는 그러한 인연들이 이어져 오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의 부처님법이 이르렀겠냐. 또한 반야의 근기 또 성품 반야의 근기와 성품을 지니지 않았다면 곧 이와 같을 수 없었으리니 참 좋은 일이로구나. 가르치심을 보니 보내온 편지를 보니 내년 봄과 여름 사이에 밑이 없는 배를 젓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며 다함이 없는 공양을 베풀고 남이 없는 무생의 이야기를 하여 다함이 없고 비롯함이 없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시작점을 깨닫고자 한다. 근데 내년 봄과 여름 사이에 라고 하니 그러면 고무렵에 은퇴를 한다는 말일 수도 있을 테고요. 다만 오셔서 고무렵에 찾아뵙겠다. 그래서 도를 구하겠습니다. 가르침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온 거네요. 한번 방문 드리겠습니다. 예약. 다만 오셔서 이 낯가죽 없는 놈과 더불어 헤아려 보신다면 반드시 이 이야기가 틀림없으리라. 또 받아보니 도호를 구한다. 불명 지어주세요. 때마침 함께 도호 한자가 다릅니다. 지금 앞에 도호는 불명 지어주세요. 도호 라고 하니 때마침 함께 도호하려고 하니
이 도호는 두 번째 도호는 진흙으로 뒤범벅하다. 때마침 함께 그러면 이제 눈뜬 바를 가지고 중생구제 합시다. 쾌연 거사라 부르리라. 이제 뭐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겠죠. 언어 유희. 그러므로 진정 노장이 이르시되 진정 근문 노장이 이르시되 쾌연한 큰 도가 다만 눈앞에 있는지라 내 거리를 사거리를 번화가를 거침없이 활보하며 가리켜 전하면서 돌아감을 잊으려 한다고 하시니 바로 이 뜻이니라. 진정극문 스님 어록 가운데에서 쾌연 당신 불명 뜻이 이러하다. 함께 그러면은 시장바닥에서 뭇 중생들 위해서 거침없이 활보합시다. 돌아감을 잊으려 한다. 내가 간신히 장사에 있으며 지금 귀양 막 끝내신 후니까 오래 머물 생각이니 그대가 다른 날에 혹시 이곳으로 오신다면 조용한 숲이 적막하진 않으리라. 환영합니다. 54번째 추 누밀에게 답하는 편지. 이 편지는 69의 명주의 아유광사에서 답함. 다시 소임을 황제로부터 임명받았죠. 아유광사. 그러면 원래 귀양 끝내고 이제 별 계획 없이 그러면 나의 말년을 그냥 뭐 이렇게 보내야지 정도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장사의 장승상 집에서 근데 또 황제의 부름을 받고 바로 다음 해에 뭐 그 해에 임명된 걸 수도 있고 여튼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지금 추 누밀에게 자는 중휘 앞에 간간히 등장했죠. 추밀 제가 스님이라고 잘못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여하튼 대해종고 스님하고 동갑이라고 돼 있네요. 모르겠구나. 이별한 뒤로 평상시 연을 대하는 곳에 바깥 경계에 의해 빼앗김을 받지는 않느냐. 늘 인연인데 상황인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함에 있어서 응함에 있어서 거기에 빼앗기지 않냐. 빼앗김을 받지 않냐. 책상에 쌓여있는 글을 보고는 바로 처리해 제쳐 놓느냐. 사물과 마주 대할 때 능히 움직이냐. 작용 능히 하냐. 고요한 곳에 머물러 망상은 나지 않느냐. 이 일을 몸소 깊이 파고들어도 잡념은 없냐. 그러므로 황면노자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음에 헛되이 과거의 법을 취하지도 말고 또 미래의 일을 탐착하지도 말며 현재에 머무는 바도 두지 말고 삼세가 다 공적한 줄 철저히 알아라 라고 하시니 지나간 일에 선악을 반드시 헤아리지 말지니. 지나간 일에 있어서 잘못을 헤아리지 말아라. 헤아린즉 도의 장애만 될 뿐이라. 또한 다가올 일은 따져서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으니
마음에 담아둔 즉 몹시 혼란스러워지느니라. 현재 일이 눈앞에 이르거든 거스르거나 따르더라도 동그라미를 치고 꼬표를 치든 그러면 당면한 상황에서 또 개의할 필요는 없으니 개의한즉 마음이 어지러워지리라. 개의하다. 개의치 말아라.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쓰지만 앞에 그러면 공부인이 수행자로서 세상 일을 하는 자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평상시 연을 대하는 곳에서 바깥 경계에 의해서 빼앗김을 받지 않냐. 그러면 또 이거는 내가 뺏긴 거냐 안 뺏긴 거냐. 네, 그러다 보면 경계를 또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또 복잡하게 만드냐. 나의 수행을 왜 방해하냐. 그러면은 점점 소승 나한이 되는 거죠. 책상에 쌓여있는 글을 보고 바로 처리해 제쳐 놓느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데 책상에만 계속 쌓아 놓는다. 집에 있는 책상이든 머릿속에 있는 책상이든 그래서 처리도 못하고 아니면 제쳐놓지도 못하고 사물과 마주 대할 때 능히 움직이냐. 멈추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움직여도 움직이는 건데 능하게 그게 되냐. 주춤주춤 거리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늘 계산이 붙으니까 계산이 과거를 끌어와서 붙고 미래를 끌어와서 붙고 끝이 없죠. 고요한 곳에 머물러 망상은 나지 않느냐. 그러면 고요할 때에는 마주 대할 때에는 능하게 돌아가고 고요한 곳에서는 또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한 곳에서 고요함을 못 견뎌서 또 계속 망상 돌아가는 거고 이 일을 몸소 깊이 파고들어도 잡념은 없느냐. 그러므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 다 공적한 줄 철저히 알아라. 아무리 갖다 붙여봤자 공하다. 늘 의미가 생기는 거고 미래를 갖다 붙이고 과거를 갖다 붙이고 하지만 공하다. 계산한다. 늘 드는 비유지만 아이들이 다음 내 생일에 내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번 생일에 이번 상대방의 생일에 친구의 생일에 선물을 한다. 참 똑똑하다. 세상 잘 사는 공식이 그거 하나인데 세상의 윤리이기도 한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한다. 그러면은 불선업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세상에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그렇지만 이제 미래를 끌어오는 거고 미래를 공적으로 못 보는 거죠. 공적하게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헤아리게 되는 거고 나는 선물을 줬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지? 헤아린즉 도의 장애만 된다. 다가올 일은 따져서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물과 마주 대할 때 능이 움직여지는 겁니까? 안 따지면
따지는 것도 그러면 거기에 능히 움직이면 되는 거고, 능하게 하면 되는 거고, 대신에 그러면 또 지나가는 거다. 아, 내가 따진 게 잘못했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혼란스러워진다. 인과법을 긍정을 못하는 거다. 계산을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인과를 긍정하지 못하는 거다. 아, 나는 선업을 짓는 거고, 그러면은 선한 과보가 돌아옴에 있어서 나는 전적으로 긍정한다.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믿는다. 그럴 것 같으면은 얼마나 이제 편해요. 한번 내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입장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언제 돌아올 거냐? 내가 쌓은 선한 공덕이 언제 돌아오냐? 또 내가 딱 찜한 방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또 뭐 등등 소원 성취를 내가 찜하면 그럼 늘 지옥인 거죠. 여기서는 마음에 담아둔즉 찜하면 몹시 혼란스러워 지느니라 라고 점잖하게 번역은 돼 있지만 한자로는 광란. 현재의 일 마찬가지고 개의할 필요가 없다. 이게 편지가 길어지는데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